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5분간 주식으로 소설 쓰는 5분 주식 아는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주식이자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세를 흡수합병하여 태어난 지시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2배 간다고 추천받은 종목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매수했다가 조금만 흔들어도 왜 샀지? 하는 마음에 매도하고 다음날 급등하는 그런 슬픈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왜 그 종목을 샀는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4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합니다. 무슨 회사인지, 주요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대주주 지분율, 시가총액이 1천억이 넘는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보고 안정성을 보셔야 합니다. 좋은 회사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상장 폐지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을 보셔야 합니다. 성장성은 그 사업 분야의 전망 및 확장성, 정책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녹아있는 심리와 흔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매수한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시셀 키포인트는 실체가 있는 바이오주라는 것입니다. 바이오주는 꿈만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지시셀의 경우는 다릅니다. NK셀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녹십자 랩셀과 T세포 항암제 기술을 가진 녹십자셀이 만나서 태어난 지시셀의 경우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합쳐져서 T셀과 NK셀 등 모든 세포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 경비 절감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십자셀의 이뮨셀 LC는 국내 간암 시장에서 수백억 대 매출을 내고 있는 항암제로 뚜렷한 매출이 존재하는 바이오주입니다.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셀이 만나서 태어난 지시셀은 후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의 기술력과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NK세포의 기술력을 모두 함께 사용 가능하게 되므로 1+1의 효과가 11이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옆의 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시셀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이뮨셀 LC가 주 파이프라인이며 현재 간암에서만 사용되고 있지만 췌장암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1년 1월 세계적 제약업체인 머크사와 2조 원의 규모의 기술 이전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은 3천만 달러지만 단계별 마일스톤과 상용화 이후의 수익 배분 구조가 거의 1대1이므로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의 플랫폼의 시대인 만큼 바이오주에서도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기술 이전으로 기술 플랫폼이 가능합니다. 향후 지시셀의 경우 NK세포의 기술 플랫폼으로 엄청난 매출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주식 매수 전에는 해당되는 종목의 테마는 전문가처럼은 아니더라도 무슨 회사인지는 꼭 체크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지시셀은 코스닥 상장주이며 제약 바이오로 분류되며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이며 대주주 지분율은 42%입니다. 대주주는 녹십자이며 합병 전 매출 비교는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고 흑자는 64억입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20년 흑자 전환 매출액은 41억입니다. 영업이익률 7%이며 부채비율과 유보율 지표는 47%, 790%로 매우 안정권입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는 안정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정리하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였으나 2020년 돼서야 흑자 전환하였고 부채비율 낮고 유보율 높아 안정성 또한 좋습니다. 결국 실적, 수익성은 우수하며 안정성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장에서 기대되는 시너지의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두 회사의 공정기술의 플랫폼이 합쳐지고 세계 최다 제조 경험과 이미 상용화시킨 제품이 있는 상태이며 제조시설 자체도 이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세포 치료제 시장 전망 또한 2025년 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항체를 이용한 항암 기술이 발달했다면 지금부터는 세포 유전자를 이용한 항암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에서 보면 항체 의약품의 개화기가 끝나고 성장기에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포 항암제의 개화기 중이니 상용화가 된다면 성장기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겁니다. 이 표는 지시셀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정리한 표이니
이것만 알고 계셔도 투자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우선 주봉으로 보면 2020년 10월까지 3년 동안 횡보하던 주가가 11월 돼서 상승을 하고 12월에는 3년간 지속된 횡보장의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6만원 이하의 횡보장에서 15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2021년 1월 머크사의 2조 규모의 기술 이전이 핵심이었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차트도 중요하지만 뉴스 및 이슈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향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머크사의 2조 규모 기술 이전으로 급등한 이후 21년 1월 최고점 찍고 급락합니다. 이는 모든 주식이 그렇듯이 뉴스 소멸로 급락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9에서 12만원대에서 횡보를 하였고 4월 돼서야 횡보장 고점 찍고 계속 횡보합니다. 21년 11월 횡보장 전고점 돌파하였으나 이후 바로 급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급락 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 매물 물량을 소화하였기 때문에 급락했을 거라 예상합니다. 물론 바이오주는 개인이 모르는 뉴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후 기술적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급락 시 거래량 적으며 장기 평선은 지지하고 있고 향후 엔벨로프 상단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와 기준선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바이오주를 무조건 차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바이오주 경우에는 회사를 보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셔야 할 것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바이오주 특성상 이제 어떤 패턴으로 매물 소화하고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알 수 없습니다. 흔들 때는 엄청나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 매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정 줄 때 탑승 기회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리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고 차트를 아셔야 합니다. 자, 빠르게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 안전한 회사인지, 성장성은 충분한지, 차트는 어떤지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글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주식 아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